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문 보겠습니다. 비교문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 be를 사용한 비교문이 있습니다. be는 뭐뭐 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우를 사용하는 비교문인데 비교문에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을 사용하는 비교문이 있는데요. 건을 사용을 했을 때는 뭐뭐와 라는 느낌보다는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를 사용을 했을 때 구조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해석은 A는 B보다 뭐뭐뭐 하다 입니다. 그리고 여우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A는 B만큼 어떠어떠하다가 되고요. 건을 사용했을 때 구조는 이렇게 나오고 해석은 A는 B처럼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be를 사용한 비교문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형태가 되는데요. 서술어의 자리에 형용사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장을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용사 수로문을 쓸 때는요. 긍정형일 때 우리가 보통 헌을 꼭 끼워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헌이라는 부사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형용사 수로문을 해석을 할 때는요. 주어가 뭐뭐뭐 하다 해서 매우 아주라는 형용사 헌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긍정형에서 해석은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교문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형용사 수로문의 형태가 확장된 형태의 비교문을 배우겠습니다. be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서술어의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서술어의 형태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비교의 대상과 be를 엮어서 비교의 대상, be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어떠어떠하다라는 형태였는데 이 가운데에 비교를 할 대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be라는 전치사와 연결해서. 그러면 be는 해석이 뭐뭐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본 구조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문장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 B, 비교의 대상하고 서술어 앞에 이렇게 부사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부사의 부분에는 지금 여기도 헌이 사용이 됐고요. 부사. 여기도 지금 껑이라는 부사와 하이라는 부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비교문에서는요. be를 사용한 비교문입니다. 비교문에서는요. 이 부분에 정도부사는 비교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부사, 우리가 알고 있는 헌 대표적인 거고요. 非常 매우 아주 대단히,太 너무라는 이런 부사들은 비교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정도부사는 비교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 비교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껑이나 하이라는 부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껑이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더욱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구조는 해석이 A가 B보다 더욱 뭐뭐뭐 하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주겠죠. 문장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今天很冷今天很冷 오늘은 춥습니다. 매우 아주라는 해석을 안 했으면 이건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이 문장에다가 오늘과 비교할 수 있는 날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今天比昨天冷今天比昨天冷昨天이라는 어제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치사와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의 대상을 붙여주고요. 그러면 해석이 오늘은 어제보다 춥습니다가 돼요. 또 이 문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今天比昨天更冷今天比昨天更冷 오늘은 어제보다가 비교의 대상 보다가 껑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껑 대신에 하이를 써도 같은 의미를 줍니다. 더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가 더욱 춥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장문 연습 해보겠습니다.
빠바와 마마의 그림입니다. 빠바와 마마의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을 볼게요. 上班 하면 출근하다, 下班 퇴근하다입니다. 빠바는 8点上班, 6点下班, 10시간을 일을 하시네요. 마마는 9点上班 해서 5点下班을 합니다. 그러면 8시간을 일을 하십니다. 일단 형용사 수로문의 형태로 아빠는 바빠요. 엄마도 역시 바쁘죠. 그래서 그 문장을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爸爸很忙. 爸爸很忙. 아빠는 바쁘다 했는데 매우를 해석을 안 했습니다. 妈妈也很忙. 妈妈也很忙. 엄마도 역시나 바쁘십니다. 매우라는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빠를 주어로 잡아서 엄마에다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빠가 엄마보다가 바쁘시죠? 그럼 爸爸比妈妈忙. 爸爸比妈妈忙. 아빠는 엄마보다 바쁘다예요. 이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정도부사는 사용될 수 없으니까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들인 껑이나 하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서 더욱이라는 의미를 줘볼게요. 爸爸比妈妈更忙. 爸爸比妈妈更忙. 아빠는 엄마보다가 더 바쁘다, 더욱 바쁘다요. 껑 대신에 물론 하이를 써도 괜찮습니다. 장문 하나 더 해볼게요. 飞机가 나오고요. 火车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기차의 빠르기를 보겠습니다. 공리라고 하면은 킬로미터입니다. 小时 하면은 시간당입니다. 그러면 시속 몇 킬로를 달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시속은 时速인데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00km 시속, 그리고 기차는 350km입니다. 시속. 형용사 수로문의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비행기가 빠르고 기차도 역시나 빠르긴 하죠. 飞机很快, 飞机很快, 快, 빠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느리다 하면 단어가 만이 있습니다. 느리다. 비행기는 빠릅니다 해서 매우라고 해석을 안 했고요. 火车也很快, 火车也很快. 기차도 역시나 빠릅니다 해서 매우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기차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비행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비행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서술어는 빠르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어요. 飞机比火车快. 飞机比火车快. 가장 간단한 비를 이용한 비교문. 비행기는 기차보다가 빠릅니다. 서술어. 조금 더 확장하면 부사를 넣어서 飞机比火车还快. 飞机比火车还快. 비행기는 기차보다가 빠른데 더욱 빠르다 해서 부사를 하나 넣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하이 말고 껑을 당연히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주어 비 비교의 대상 껑이나 하이 부사를 넣고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문장을 지금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이 껑이나 하이 부분이 문장을 비교문에서 좀 더 확장시켜주는 부사입니다. 서술어 앞에서 확장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고요. 또 서술어 뒤에서 확장시켜주는 형태도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 보겠습니다. 주어 비 비교의 대상 나오는 건 똑같고 서술어 뒤에 수사나 양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양사를 해석할 때 보통 몇 개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주어가 비교의 대상보다가 몇 개나 더 서술어 하다가 돼요. A가 B보다 몇 개 뭐뭐뭐 하다가 됩니다. 주어 A 비교의 대상 B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정확한 수치로 차이가 나는 비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결과는 이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형태는요. 주어 B 비교의 대상이 나오고 서술어 뒤에
一点이나 一些를 붙여주는 형태입니다. 얘들은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A가 B보다가 조금, 약간, 뭐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는요, 약간의 대강의 차이가 나는 비교의 결과를 말하는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 형태는요, 주어 B, 비교의 대상이 오고 서술어가 오고 뒤에 多了, 더 多 해서 훨씬, 많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多了와 더 多라는 형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A는 B보다가 훨씬 내지는 많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상당한 대강의 차이가 나는 비교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됩니다. 서술어 뒤에 부분이 다양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얘는 정확한 수치로 나는 비교의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다 대강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강의 차이라고 해놨는데요. 대강 차이가 나는 건데 약간 나는 거와 상당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표현은 모두 다 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치가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거는 뚜어가 있습니다. 뚜어가 있어서 많을 다자가 있으니까 많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一些, 一点는 약간의 차이, 多了, 더 多는 상당한 차이를 말합니다. 그럼 서술어 앞에서 수식을 하는 형태, 서술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문장을 대입해서 작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家人, 가족이란 뜻이에요. 爸爸, 妈妈, 姐姐, 妹妹. 年龄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年龄은 연령이라는 뜻인데요. 爸爸는 50岁, 몇 세, 몇 살, 50세. 마마는 47岁, 47세. 姐姐는 20岁, 妹妹는 12岁. 그러면 메이메이의 나이가 가장 적네요. 小라고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小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근데 얘가 사물일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표현, 사물일 때, 사람일 때 다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가 적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메이가 나이가 가장 적고요. 쭉 왼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습니다. 따, 나이가 많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어로 잡을 사람은 아빠입니다. 아빠를 누구에다 비교할 거냐? 엄마에다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3살이 나이 차이가 나네요. 아빠가 3살 나이가 많으니까 서술어의 자리에는 따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장을 보면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더욱 많다.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약간 조금 많다.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3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爸爸比妈妈更大. 爸爸比妈妈更大. 아빠는 엄마보다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爸爸比妈妈大一点. 爸爸比妈妈大一点.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약간 조금 많습니다. 爸爸比妈妈大3岁. 爸爸比妈妈大3岁.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3살 많습니다. 그럼 여동생을 언니에다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차이는 8살이 나네요. 빠수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여동생이 주어로 갈 거기 때문에 여동생은 언니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러면 서술어 자리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小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작문을 하면 妹妹比姐姐还小. 妹妹比姐姐还小. 여동생은 언니보다 나이가 더욱 적다.
妹妹比姐姐小多了。妹妹比姐姐小多了。 여동생은 언니보다 나이가 훨씬 혹은 많이 적다. 妹妹比姐姐小8岁。妹妹比姐姐小8岁。 여동생은 언니보다 나이가 8살 적다. 하나 더 작문해 보겠습니다. 水果, 과일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사진, 草莓, 草莓, 딸기, 苹果, 苹果, 사과, 葡萄, 葡萄, 포도, 香蕉, 香蕉, 바나나. 중국에는 물건을 근으로 많이 팔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자나 혹은 개수로 해가지고 많이 파는데 중국에는 근으로 많이 팝니다. 이진, 이진의 가격을 제시를 해놓습니다. 이진 하면 한근이란 뜻인데요. 중국의 한근은 500g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0g이 한근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은데요. 중국의 한근은 500g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진이라고 하면 500g, 그러면 량진 하면 2군데니까 1kg이 돼요. 포도의 한근의 가격은 10元, 10元. 사과는요, 8元, 8元. 葡萄는 6元, 6元. 香蕉 3元, 3元. 여기 가격의 단위를 위엔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표기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회화로 이야기를 할 때는 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읽는 게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형태예요. 콰이, 콰이, 위엔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香蕉가 3元, 쌍화이니까는요. 가격이 제일 쌉니다. 便宜, 便宜, 가격이 싸다. 왼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贵, 贵. 그럼 여기 과일 그림에서도요. 주어로 잡을 것은 사과를 잡아보겠습니다. 사과를 포도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사과가 될 것이고 비교의 대상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사과가 포도보다가 비싸니까 서술어에는 꾸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가격의 차이는 2원이 되네요. 여기 구조에 맞춰서 문장을 대입하면은요.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苹果比葡萄更贵. 苹果比葡萄更贵. 사과는 포도보다 더욱 비싸다. 苹果比葡萄贵一些. 苹果比葡萄贵一些. 사과는 포도보다 약간 조금 비싸다. 苹果比葡萄贵2块. 苹果比葡萄贵2块. 사과는 포도보다 2원 비싸다. 여기서 2块라고 했습니다. 2块라고 쓰면 틀립니다. 양사 앞에서 2는 무조건 R이 아니고 량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香蕉 바나나를 草莓 딸기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香蕉가 될 거고요. 그럼 서술어는 香蕉가 쌍화이고 草莓가 10块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7块입니다. 바나나가 7块 더 싸기 때문에 서술어는 便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각각의 구조에 맞춰서 문장을 넣어보면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香蕉比草莓还便宜. 香蕉比草莓还便宜. 바나나는 딸기보다가 더욱 싸다. 香蕉比草莓便宜得多. 香蕉比草莓便宜得多. 바나나는 딸기보다가 훨씬 많이 싸다. 香蕉比草莓便宜7块. 香蕉比草莓便宜7块.
바나나는 딸기보다 7원이 싸다. 자, 오늘 be를 활용한 비교문의 다양한 형태, 서술 앞에서 수식하고 서술어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를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